선거관리위원장 진행입니다. 처음에 이제 준비할 때 그냥 후보 측에만 생수가 놓여지고 뒷자리에는 생수가 안 놓여져서 역시 미래 권력의 사람들이 집중만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 국장님께서 선관위원장한테도 물을 주셔야 되는 말. 당연하죠. 네. 안 그랬어요? 내가 잘못 들었군요. 귀가 멀어 가는 모양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원 여러분. 먼저 이제 오늘 토론은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후보 공통 및 개별 질문. 질문이 끝나면 후보 간 주도권 토론 10분 각각 1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김영식 처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답변 시간은 2분 안에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플로어 질의. 포스트잇 다 받으셨죠? 예. 후보 간 주도권 토론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직국장이 돌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 말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후보 공통 및 개별 질문은 개별 질문 첫 번째는 이제 고병수 후보하고요. 순서가 바뀔 겁니다. 후보 간 주도권 토론은 김대현 후보가 먼저 하고 플로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병수 후보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먼저 공통 질의에 대해서 먼저 양 후보에게 각각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당이 공통 질의 우리가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선관위 위원들과 처장과 조직국장만 알고 있는 공통 질의입니다. 아마 그런데 도당위원장 후보로 나왔다면은 다들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 번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아니겠죠. 깊게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공통 질의입니다.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정치적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고병수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질문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늘 생각했던 부분이기에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진보 정당이라는 말 자체를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선거운동할 때도 진보적 가치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려고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진보나 진보적 가치나 같은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진보 정당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진보적 가치라면 제도로 보면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생태, 환경, 평화, 그다음 공동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정의당에서는 싸울 때 싸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 대안들을 내올 때는 정치적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아주 밀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살아있는 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원 후보님이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많은 활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1년 넘게 당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다닌 결과 제주도당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진보적 가치를 지켜낼 그런 정의당, 제주도당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당원들이 좀 활력 있고 당원들이 우리가 진보적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수 있는 귀를 기운다는 것은 내가 애정만 가지고 된다는 거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부부가 사랑한다고 우리 사랑한 사이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원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고 얘기를 듣고 지역 현안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고요. 예, 이번 김대원 후보로부터 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보 정당의 가치는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상식과 원칙이 통한 그런 세상,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진보 정당을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진보 정당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굳이 정치에 뛰어들지 않아도 되는,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선거했을 때 시청자 일주일 동안 분향소를 시키면서 저는 이거는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경해군 기지 그 싸움을 할 때 과연 이게 상식과 원칙에 맞는지, 지금 뭐 제공하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사실 저희 당은 다 개발을 반대한다. 저도 반대하고, 하지만 찬성하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한다고 다 그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를 막기 위해서 하고 또 찬성하는 분들은 추진하기 위해서 투쟁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 최소한 그 과정 자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야만이 찬성이든 반대든 어느 정도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주도의 모든 개발 사업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진보 정당으로서는 그런 투명성과 공정성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일반 서민들의 삶, 뭐 자영업자든 장애인,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분명히 저희가 손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분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우리가 대중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자, 농민도 당연히 어려운 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을 챙겨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 가지고는 한계가 왔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 그 외에 어려운 분들, 어떤 특정 계층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전체 사회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는 수권연맹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답변들에 대한 판단 여기 계신 당원들이 각각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진보 정당도 이제 정당이니만큼 이제 총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이 이제 총선이 있는데요. 도당위원장으로서 내년 총선의 목표와 방안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김대원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간단하게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내년 총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진보 정당에 와가지고 사실 정치나 뭐 시민사회단체, 뭐 노동운동 한 번도, 학생운동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강경이기 싸움을 하다가 진보 정당에 발을 들였습니다. 발을 들이자마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조직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저는 제가 선거를 뛰면서 제가 배웠습니다. 배우고, 근데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보 정당이 아직 우리 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하면 4분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선거 운동 방식에서는 똑같은 거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훌륭한 후보가 나온다고 해도 그런 선거 전략을 가지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가 아무리 외쳤지만 지난번 총선에서 한 70%가 5% 이하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거를 바꾸지 않으면 내년 총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 광역시도당 위원회 회의, 광역시도당 위원회 회의 가가지고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 전략부터 다 바꿔야 된다. 옛날에 선거 전략과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지지율이 3배, 4배, 5배까지 차이가 나는 정당을 이기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제가 도당위원장이 된다면 선거 전략부터 모든 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제가 2번을 직접 선거를 뛰어봤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후보자 면밀히 해서 도당에서 전체적인 선거 전략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 동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총선을 기획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답변은 고병 후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답변은 2분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내년 2020년 그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그 정의당으로서 대한민국으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정의당으로서는 지금까지의 진보정당 내지는 소수정당으로서 남을 것인가, 아니면은 유력정당,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이 될 것인가, 이 기로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다음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해가지고 후보도 제대로 내보지도 못했지만은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했고 당선은 물론 그런 경험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1년 동안. 그리고 저는 과감히 정의당 후보로 나오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 1년 전부터 그렇게 뛰었는데, 뛰고 보니까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은 왜 정의당 후보로 사람들이, 시민사회 단체 사람들도 많고 과거 제주대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도 많은데 왜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래도 오지 않고 다 민주당으로 가서 후보가 될까? 왜일까? 딱 하나입니다.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선 가능성이 있는가? 스스로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그거는 사람들이 대중활동에 좀 미력함이 있습니다. 평소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면서 그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전부 우리끼리 만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감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고 그리고 쌓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선할 수 있다. 그리고 당선이 되겠다. 그리고 당원들에게 당당하게 제1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그런 후보로서 당선의 선물을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원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그래 보면은 지방선거 전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하고 있는 기존의 선거 전략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금 바꿔나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이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성비 두 번째 2020년 총선 도당위원장으로서 내년 총선의 목표와 방안에 대해서 김대원 후보는 새로운 선거 전략을 강조하셨고, 고병수 후보는 후보로 나오겠다, 그리고 나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중에 이제 주도권 토론을 하면서 마이크가 안 나오고 있었네요. 진짜 말씀해 주시죠. 주도권 토론을 하면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서로가 던질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개별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개별 질의도 각각 두 가지입니다. 먼저 김대원 후보한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당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 동안 활동을 하셨는데요.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냉철하게 자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도당위원장으로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하면서 성과라고 하면 물론 가장 큰 거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정의당 제주도당이 최초로 원내에 진입한 게 저는 성과라고 봅니다. 후보는 뭐 제주시에 저와 또 저 서귀포의 구성 후보 두 명밖에 없었지만 창당 이후 최고 지지율도 도의회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전에부터 계속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2년간 우리 당이 어떤 언론 활동이라든가 언론 노출이 상당히 그 전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슈도 서로 만들고 하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언론에 그 전에 비교하면 많이 나왔고 저 역시도 하루에 인터뷰를 2번 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가 이슈를 선정하면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도당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하고 저 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을 통해서 모든 걸 이끌어 나가기에는 이 정의당 제주도당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물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역위와 부문위원회 활동 부분에서 좀 그 지역위원회와 부문위원회 활동이 도당을 뒷받침했습니다. 또 도당의 주축 활동이 돼야만이 정의당이 제주 도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당 위원장이 된다면 저는 또 그것이 곧 총선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부문위원회나 지역위원회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고 도당에서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도당 운영위원장, 아니 도당 위원장이라든가 도당 집행부 사무처 몇 사람이 정의당 제주도당을 이끌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제주도당이 제주서에서 차지하는 위치라든가 그런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당원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제주도당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년 동안 모든 질문보다 바쁜 질문 박수를 너무 많이 치니까요. 박수는 생략하고요. 나중에 끝날 때 한꺼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도당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인데요. 저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 저는 사회운동을 이제 국민승리 22일 97년 대선할 때 선거사무소 상근자로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이었고 민주노동당 당원 이제 180번이었습니다. 180번을 자랑하니까 어느 선배가 나는 1번이다 해가지고 야 한마디로 딱 제주말로 멜라졌는데 저는 이제 당 활동을 하면서 제일 즐거운 때가 2004년도였습니다. 2004년도가 왜 즐거웠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예, 노회찬, 신상정, 저기 사진도 있지만 노회찬, 신상정, 강병호, 변영길 등 진보 정당이 최초로 10명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갔고요. 개인적으로 좀 부산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2004년도에 당원이 되고 늘면서 30대 초반의 남녀들이 커플이 엄청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당 활동을 당시는 했는데요. 저도 그래서 당시에 당원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그 수많은 커플 중에 살아남은 커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민주노동당은 깨졌고요. 우리 수많은 커플과 운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 앞에 정견 발표를 들으면서 선거 슬로건으로 당원이 즐겁고 시민에게 따뜻한 정의당이라고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너무 짧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당이 당원들에게 서비스하는 시대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도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즐거운 정당, 꼭 어떤 정치적 의제가 아니고 독서가 됐든 영화 보기가 됐든 취미활동, 당구가 됐든 바둑이 됐든 당원들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정의당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의당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원들이 좀 당연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편해져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진보적 활동, 우리 당의 어떤 정치적 목표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당원들이 가까워지는 그런 도당이 되도록 하고 야유에도 계획을 해서 당원들이 꼭 어떤 정치적 강연이라든가 집회 등이 아니고 같이 모여서 즐겁게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당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정의당은 제가 아까 갑질신고센터 보면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분들이 아무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우리 당을 찾아와가지고 1시간 반씩 이야기하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사실 우리가 큰 도움이 못 될 때도 많았습니다. 법적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제도의 문제점도 저희가 발견했고 또 그렇게 그분들을 안타깝게 보냈지만 그분들은 그 이후에 되게 고마워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저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진짜 노회찬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역전 사회의 시대가 투명 인간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스피커가 돼주는 거고 저는 이런 법제센터 같은 활동들이 더 확대가 돼서 진짜 조직도 없고 아무도 하소연할 게 없는 그런 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고 여기를 찾아서 의지할 수 있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의당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병수 후보님에게 개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병수 후보님은 정의당 입당 이후에 당직 경험은 작년 지방선거 공동선대본부장 외에는 없습니다. 도당위원장의 역할을 어떻게 당직 경험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예상 질문입니다. 예, 저를 당황하게 할지는 말아주시고요. 당원들을 당황하게 해주십시오. 정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단은 누가 그렇게 물을 겁니다. 일단은 정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국회의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누구는 국회의원 예비고사를 치르고 다 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살아온 과정과 어떤 생각, 미래 비전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국가에 갖고 갈 것인가가 그 사람의 정치적 인격이나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한테 국회의원 하라고 해도 법을 모르고 국회의원 의사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당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개혁당 당 활동 딱 한 번 해봤습니다. 그때 서울 금천구 지역위원장, 그다음 지구당위원장이었죠. 이 지구당위원장에서 생활정치를 하면서 당원들하고 어울리고 많은 활동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지역 도당위원장이 그래서 정치 경험이나 당 경험이 없다고 하시면 3년이 됐고 저도 당원이 된지, 그리고 아름아름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해보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면서 체질 개선을 해서 당을 단단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생각, 그리고 그걸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선거 슬로건으로 소수 정당을 넘어서 유력 정당이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후보 정견 발표하시면서 사실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겠다라는 거 외 다른 부분들이 설명되거나 강조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슬로건으로 소수 정당을 넘어 유력 정당으로 하셨는데요. 보다 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력 정당이라 하면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저희들 같은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그런 정당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의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 정치에서 선거를 통해서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많은 후보들이 뛰면서 또 지지율을 높이고 그리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대안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유력 정당이고, 또한 저희가 지금 꼬리표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이 비례대표 정당, 소수 정당. 그건 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나마 그냥 민주당이 아니고 정의당을 좀 찍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례대표를 그 지지율을 높여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10에서 15%입니다. 20%, 30% 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계속 바라기 때문에 사실 전투에서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비례 후보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유력 정당 그리고 신뢰받는 정당의 모습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선거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아마 정의당에서 많은 국회의원 지역 후보들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그 다음에 전선에서 열심히 뛸 거고, 그랬을 때만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선관위원장만 아니면 양 후보들한테 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사회를 봐야 돼서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후보 간 주도권 토론입니다. 개별 질의를 이제 김대원 후보가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네,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없죠. 예. 개별 질의를 김대훈 후보가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후보 간
주도권 토론은 이제 고병수 후보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간은 10분, 답변은 2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원 후보님이 그 당원들이 계속 보낸 문자 중에 그런 게 즐거운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당이 도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즐거운 정당은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정의당으로서는 즐거운 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당에 활력을 넣을 것인가, 그리고 당원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의 원하는, 도민들이 원하는 모습을 어떻게 제안할 것인가, 이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당원들을 만나고 귀 기울이고 그래야 되는데 김대원 후보님이 과연 당원들을 얼마나 만났을까는 좀 궁금하고요. 저를 불러서 만난 적도 별로 없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즐거운 전당이 과연 우리에게 맞는 모습일까 이런 궁금증이 들고, 그리고 당원들이 즐겁기 위해서는 아까 읍면동 여러 가지 지역별로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당사가 여기에 있으면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저는 당을 처음에 나올 때 여기 도당 사무실 못 찾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온다. 가려고 했는데 주차하기 힘들고 가기 힘들다. 간판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당위원장이 되시면은 아라동이나 오라동 쪽으로 당사 사무실을 옮길 생각은 없으신지, 당원들이 좀 접근할 수 있고 주차탑 공간도 좀 넓은 비용이 조금 당원들도 모아서라도 그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즐거운 정당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보정당 아까 2012년부터 시작했지만 제가 늘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당원 숫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분야에 그 전 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어떤 시위라든가 어떤 집회할 때 당원들이 참여하는 숫자는 당원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비해서 많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제 어떤 시민들의 생각이 어떤 자신의 라이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당에서 부른다고 무조건 참여하거나 하는 그런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당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어야만이 그런 모든 우리 당의 어떤 행사라든가 그게 활력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즐거운 정당을 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이제 당사 부분인데, 물론 당사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 당사를 마련할 때 사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처음부터 했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리에 아까 계셨는데 송우신 의원과 제가 기천만 원을 그냥 당에 그냥 무이자를 빌려주다시피 해서 이 당사를 겨우겨우 마련을 했습니다. 도당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보시나 아시겠지만 저희 1년 예산이 거의 예비비가 100만 원, 200만 원 안팎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당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천만 원의 그 비용이 필요할 텐데 제가 도당 위원장을 하면서도 그런 거를 마련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후에 당원들의 그런 의지가 있으면 사실 지금까지 그런 당비를 오거나 특별당비 사실 몇 사람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 5년, 6년 당 활동 하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계속 돈 내고 있지 일반 당원들은 참여가 사실 쉽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옮길 생각은 없으신 거죠? 돈이 모아지더라고요. 제가 모아지면 이게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집회 참석하고 시위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어울려서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은데 당으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하지만 말합니다. 제2공항 청막이라든지 영리병 문제는 여러 문제가 있을 때 물론 당직자는 몇 명이 참여하긴 하는데 과연 정의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원 당직자뿐만 아니라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것이 즐겁지 않은 정당이 아니다. 그럼으로 있어서 제주도에서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즐거움도 즐거운 것이거든요. 그다음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을 때 아까 잘 하셨다고 했는데 지역에 가면은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학위 1차 일반
철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LNG 애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함덕 그 콘크리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정의당 무엇을 할 것이고 이것들이 당원들하고 해결되고 같이 머리 맞대는 것이 즐거운 정당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하고 하니까 네, 말 그대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데요. 본인 계속 질문할 수도 있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5분 남았어요. 5분. 네.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저는 제가 도당위원장이 되면은 무리되지 않을 이상은 당사무실을 옮기겠습니다. 중앙원에서 서귀포에서 넘어오기 좋고 동서에서 오기 좋은 동선을 마련해가지고 당원들로부터 손을 벌리든지 기부금을 받든지 해서 또 옮기고 싶습니다. 간판 없는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일이고 그 다음에 단도직 좀 하나 묻고 싶습니다. 김대원 후보에게. 예를 들면 내년 총선이 있는데 국회의원 후보가 제가 준비하고 있지만은 아마 을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고 서귀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10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저는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지율을 높여서 비례 후보 운동을 할 것이냐, 그다음 지역 후보 운동을 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선택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당 지지 운동이나 후보 지지 운동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제가 아까 선거 경험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민들이 당을 지지하면 후보를 지지하게 되고 후보를 지지하게 되면 당을 지지하는 것은 선거 결과로 보면 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후보님이 계속 당원들의 국제를 벌이는 지지율을 15%만 듣고 그다음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열심히 지지 지원하겠다. 이거는 뭐냐면은 도당위원장으로서 지지율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할 것이고 이건 비례운동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지역 후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는데 이 두 가지보다는 사실은 지역 후보, 지역 국회의원 후보를 열심히 도우면서 일하는 게 지지를 높이는 활동이랑 같은 거거든요. 이 방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상당히 선거운동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후보로 뛰어갔기 아까 잠깐 말씀드린 제가 후보로 뛰는 저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정당 지지율이 최고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후보가 있는 지역은 그렇게 하는 게 정당 지지율 운동하는 거와 저는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부터 김재원 후보가 지금 자기의 선거를 해가지고 정당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 지역에서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그때 후보는 2명 나왔나요? 네, 2명 나왔습니다. 2명 나와서 제가 선거운동 안 해도 20-30% 먹겠습니다. 그거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거 전략을 아까도 새로운 전략을 짜겠다는데 새로운 전략이라는 건 없습니다. 선거운동은 똑같은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중점을 어떻게 방점을 둘 것이냐 이게 좀 달라질 뿐인데